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연합은 북한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무력 공격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원조를 제공해 줄 것을 결의하였으며 여기에는 군사적 원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4개국의 나라에서 지원금과 물자, 의료품 등을 제공해 주었고 16개국에서는 전투병력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6개국 이외에 병력을 파병한 국가가 또 있었는데 그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국군과 미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대구와 부산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메가더는 적의 약점이 바로 병참선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쪽에서 출발하는 적의 보급품은 일단 서울에 집결하였다가 다시 남쪽의 일선 부대로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서울을 점령한다면 적의 보급로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그들의 전투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인천으로의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계획은 다른 군수뇌부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인천 상륙작전의 위험성이 너무 크고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의 완고한 주장에 상륙작전은 결국 실시되었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은 협공을 당해 서둘러 후퇴하게 됩니다.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또 하나의 상륙작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동해안의 원산이었습니다. 메가더는 인천에 이어 원산을 차지하고 동서에서 북한군을 협공하면 그들을 섬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원산 상륙작전이 결정되자 미 극동 해군사령부는 중대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북한군이 원산 앞바다에 부설한 기뢰 때문이었습니다. 기뢰는 수중의 지뢰라고 할 수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쉬우면서도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무기입니다. 단 한 발로도 거대한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해부대는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반복적인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고 이러한 소해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군함도 작전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어 기뢰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 무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자 다른 항구에서도 상륙작전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둘러 소련으로부터 기뢰를 들여와 원산을 포함한 미군의 공격 예상 지점에 다수의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상륙작전에 앞서 북한이 설치한 기뢰를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던 소해함은 단 10척에 불과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인 1946년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군의 소해부대는 캘리포니아로 철수한 상태였고 다른 소해부대들도 군축 과정에서 거의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 해군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일본의 소해대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은 연합군의 본토 공격을 막기 위해 주요 항구 주변에 5,500여 개의 기뢰를 부설했고 연합군은 일본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1만여 개의 기뢰를 일본 근해에 부설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끝난 후 이러한 기뢰들을 제거하기 위해 소해대를 운용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과거 일본 해군에서 소해 임무를 맡았던 군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종전 당시 일본의 소해대는 1만 명의 인원에 350척의 소해정을 운용하고 있었고 5년이 지난 1950년 무렵에도 그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수많은 기뢰들을 실제로 제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2일 미 해군 참모부장 알레이버크 소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오쿠보 장관을 만나 일본의 소해대가 원산만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쿠보 장관은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최고위층의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오쿠보의 보고를 받은 일본의 요시다 수상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에서 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전쟁에 참여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며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소해대가 전투지역인 한국 해역에 들어가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군의 점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주권을 찾아와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미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미군의 소해대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수상은 미극동 해군사령부에 정식 공문을 통해 지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일본은 미군의 점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정식으로 지령문을 내려준다면 일본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1950년 10월 6일 미 극동 해군사령관은 일본 정부의 운수 대신 앞으로 다음과 같은 지령문을 내립니다. 일본소에선 20척, 시항선 1척, 순시선 4척은 장차 내려지는 지령에 응하기 위해 항구에 집결한다. 한국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일본 국기를 달지 않는다. 소해대 요원들은 임무 수행 동안 2배의 급여를 받으며 군수 지원은 미 해군이 맡는다. 이러한 미군의 명령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즉시 25척의 소해 함정들을 모아 5척을 한 조로 하는 4개의 소해대를 편성했습니다. 이들 소해대는 미 해군의 지령에 따라 원산과 군산, 인천, 해주 등으로 출발하였고 그곳에 도착 즉시 소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소해 작업은 전투 지역에서 벌어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이 금지되었고 작업 시간은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였으며 야간에는 등화 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작업은 2척 위배가 그물을 연결하고 기뢰들을 그물 안으로 모아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렇게 그물에 모인 기뢰는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끌어내어 총격을 가해 폭파시켰습니다. 훗날 일본 소해대원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선박의 노후화입니다. 일본의 소해함은 대부분 목선이었으며 일본 연안에서의 작전을 목표로 건조되었기 때문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한국 해안까지의 항해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고 준비 기간 없이 서둘러 출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생활 환경입니다. 대원들은 한 달가량 좁은 배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으며 식량과 생활용품이 충분하지 않았고 장기간 목욕을 하지 못하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군이나 일본의 기뢰가 아니라 생소하고 불완전한 소련 기뢰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1950년 10월 17일 원산 앞바다에서 소해 작업을 실시 중이던 130톤급의 MS-14 소해정의 기뢰가 접촉하여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MS-14에는 22명의 대원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거대한 폭발로 인해 배가 침몰하면서 대원들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미군 함정에 의해 구출되었는데 인원 점검을 해보니 2명이 중상을 당하고 16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방불명된 대원은 당시 20살이었던 가파넌 나카타니 사카타로였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그를 위한 위령제를 실시했지만 이번 소해 작업이 비밀작전이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추모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79년 일본 정부는 나카타니 사카타로에게 8등 백색 동엽장을 수여했는데 이때도 공식적인 수여 없이 일본 관료가 그의 집에 방문하여 훈장을 전달해주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은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6척의 소해정과 1200명의 소해대원을 한국 해역에 투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27개의 기뢰를 제거하였고 300km의 수로와 600제곱킬로미터의 정박지를 개통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소해대의 활동으로 연합군은 남한과 북한의 해상을 모두 장악하고 기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작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 극동 해군사령관 조이 중장은 일본 소해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해작전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해주고 우수한 작업 성과를 보여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지 못한 기상 상황과 부족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인내와 노력으로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일본 소해대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잘해주셨습니다.